서강대학교에 있는 신효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음. 예, 여기 오늘 이렇게 직능원에서 하시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 데이터 활용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초대해 주신 배경이 제가 서강대학교에 오기 전에 미국의 ETS라고 에듀케이셔널 테스팅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아마 토익, 토플, GRE로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했던 팀이 OECD에서 피사와 피약을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 팀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오게 돼서 저는 플라저블 밸류를 만드는 일을 했던 그 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플라저블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왜냐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한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그 플라저블 밸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데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R과 스테이타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시면 좋겠는지 시연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약이라고 하면 피사만큼 저는 이제 교육학 분야다 보니까 교육학에서 피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알고 계신데 삐약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반대로 경제학 쪽에서는 삐약을 더 많이 쓰신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사, 여기 있는 것처럼 피사, 피아, 그다음에 뭐 팀스, 펄스, 그다음 최근에 그 컴퓨터 정보통신 역량 이런 게 또 화두가 되면서 ICILS라는 검사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이런 검사들이 다 대규모 평가라고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대규모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의 번역인데요. 여기서의 라지 스케일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얘기하듯이 규모가 큰 그냥 라지 스케일 검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대규모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시험을 쳤지만 나는 성적표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나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친 개개인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나의 데이터가 활용될 뿐, 그래서 나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지만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성적표를 주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OECD에서 주관하는 게 삐약, 피사가 있고요. IA에서 주관하는 팀스, 펄스, ICILS가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네입이라는 그 리포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로 다 분류가 되고, 그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는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본 개개인한테 성적표를 주지는 않고 그 폴리시 메이킹 아니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특정 집단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최근 흐름을 짚어드리자면 이런 대규모 평가가 예전에는 지필고사로 봤어요. 근데 컴퓨터로 전환된 지 한 뭐 2000년대 이후에 컴퓨터로 전환이 되었고, 또 관련해서 테크니컬 리포트나 다큐멘테이션을 읽으시다 보면 어댑티브 테스팅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컴퓨터로 가면서부터 적응형 검사, 어댑티브 테스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삐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어댑티브 테스팅을 적용한 굉장히 특이하고 이노베이티브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 대규모 평가에서 또 관심이 되는 것은 인터내셔널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구얼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멀티링구얼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순히 맞고 틀리는 것을 떠나서 그 학생이 문제를 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APS 이번에 새로운 사이클 2에서 어댑티브 프로블럼 솔빙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새로운 문항 유형을 도입을 해서 이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들처럼 굉장히 새로운 평가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테스팅도 그 데이터 컬렉션 그리고 어세스먼트 디자인에서의 한 그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링구얼 데이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멀티링구얼 텍스트에 대한 오토메이티드 스코어링 자동 채점 부분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 조금 넓은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그 함의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 추론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 정책의 효과성을 인과적으로 추정을 하고 싶어 하신다든지 그런 그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주목되는 파트는 이 transparency 그리고 replicability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반복해서 그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이런 퍼블릭 유스 파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써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 그런 트랜스페런시나 레플리커빌리티에 대한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 같이 쓰게 될 이 R 리페스트라든지 리페스트라는 스테이터 패키지 같은 것도 그런 레플리커빌리티의 측면에서 OECD에 계시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보다 그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 비단 이 피약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피약, 피사, 팀스, 펄스, 네잎 이런 ICILS 데이터 이런 음, 어, 그 대규모 평가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 에러를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실 때도 내가 그 뭔가 발견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 질문에서 에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보고, 개인이 성적표를 받는 검사가 아니라 어떤 집단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이 검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에서 우리가 에러를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에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샘플링 에러입니다. 우리나라 피학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삐약 같은 경우 15세에서 65세 전수를 조사할 수는 당연히 없으니 표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웨이츠입니다. 가중치요. 근데 이 가중치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풀 샘플링 웨이츠가 있고 레플리케이트 웨이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가 첫 번째 큰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바로 메저먼트 에러 아니면 임퓨테이션 에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학 쪽에서는 그렇게 흔히 다루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제가 듣기로 가장 그 가까운 방법론은 errors in variable modeling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errors in variable modeling이 그 어떤 그 데이터를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메저먼트 에러가 끼어 있는 경우라고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삐약을 통해서 성인의 역량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 성인의 리터러시라든지 뉴머러시는 저희가 키나 몸무게처럼 눈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보여서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키가 더 크다,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개발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이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메저먼트 에러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저먼트 에러는 그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측정평가 부분에서 나오는 각종 복잡한 모델들이 이런 메저먼트 에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모델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안 보여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네. 죄송합니다. 글자가 안 보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 measurement error 같은 경우에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 리터러시를 측정한다든지 뉴머러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 도구 그리고 그거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입니다. 보통은 점수를 낼 때 우리가 너는 몇 점? 80점 아니면 뭐 90점 이렇게 점수를 내는데 이 피약 데이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러저블 밸류가 10개가 나오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점수가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를 받는 것인데 이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점수를 10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메저먼트 에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그래서 대략 1970년, 80년대부터 흐름이 이어져 내려온 레거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웨이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러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 full sample final weigh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수가 있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지역적 요소, 나이 요소, 성별 요소 이런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해서 표집을 계획을 하고 그걸 표집을 시행을 할 텐데 그런 그 인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full sample final weight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replicate weight은 얘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6,0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동일한 조건을 지닌 다른 6,000명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이런 6,000명이 셋이 뽑혔지만 다른 6,000명 셋이 뽑혔으면 어땠을까? 이 부분이 바로 replicate weight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집에서 이 sampling weight과 그 replicate weight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린 sampling weight의 이 위에 full sample final weight이라는 것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에 영향을 줍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것은 리그레션을 하시게 되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나오잖아요. 회귀 개수. 그 회귀 개수가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하는데 full final sample weight이라고 해서 그냥 웨이트 하나예요. 그 대표성을 지니게끔 조정하는 웨이트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replicate weight은 이 웨이트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사랑 피약이랑 이런 데서 다 다른 방식의 웨이팅 방식을 쓰는데요. 피사는 뭐 BRR 이런 걸 쓰고 피약 같은 경우에는 잭나이프를 쓰고 심지어 사이클 1과 사이클 2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웨이트는 변수 코드북을 보시게 되면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개라는 것은 6,000명이 똑같이 있는데 그 6,000명이 이 6,000명이 아니라 다른 6,000명이 뽑혔다면 어땠을까를 이 뽑힌 6,000명에서 잭나이프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은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탠다드 에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파이널 웨이트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 replicate weight은 표준 오차에 영향을 미쳐서 선생님들께서 뭐가 유의한 영향이 있다, 유의한 영향이 없다 이런 significance 테스트를 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샘플링 웨이트를 잘 반영을 해야지만 바이어스 되지 않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사이클 1과 사이클 2에서도 샘플링 웨이트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화면들은 다 이따가 보여드릴 데이터 어널리시스 매뉴얼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TS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저희 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 네가 하는 게 한때가 있겠냐. 왜냐하면 아무도 그 방법을 쓰지 않을 텐데 네가 여기에서 쓴 걸 가지고 어디에다 쓸래? 약간 그런
저한테 핀잔 같은 걸 주셨는데 직능원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네요. 이거를 쉽게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이턴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리그레션 모델은 그냥 회귀 분석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레이턴트가 붙었죠. 저 레이턴트의 의미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 변인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귀 분석 Y를 돌릴 때 그 Y는 옵저브드 베리어블로 해서 네모로 표시가 되고 그 Y는 뭐 GDP가 됐든 우리가 관찰한 측정한 변수인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레이턴트 리그레션에서의 Y는 레이턴트 변수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Y에 메저먼트 에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Y만 쓰는 것이 아니라 Y셋을 여러 개를 써서 똑같은 분석을 여러 번을 해서 그걸 종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Y에 들어있는 메저먼트 에러를 반영을 하겠다. 이게 바로 플러저블 밸류의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에서 쓰이는 레이턴트 리그레션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디바이드 앤 콩커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문항 반응 이론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문항 반응 이론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일본, 독일, 뭐 영국 이런 전 세계 국가들, 50개 국가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비교하려면 뭔가 비교 선상, 뭔가 비교하려면 동일한 뭔가가 있어야 하겠죠? 그 동일한 뭔가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서 우리나라가 더 잘해, 우리나라가 더 잘 못해. 이런 상대적인 축, 앵커가 필요할 텐데 그 앵커를 잡고 동일한 선상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긴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단계에서 이미 나라별 랭킹은 다 정해집니다. 나라별 랭킹은 문항 반응 이론 단계에서 다 정해져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커먼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척도상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위치를 할 때 중심축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문항의 특성이에요.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는 일본에서도 어렵고 미국에서도 어렵고 독일에서도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만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문항을 축으로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본에서는 쉽고 영국에서는 되게 그냥 에버리지고 막 이렇게 되면 비교할 근거와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 하는 것은 문항의 그런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특성은 여기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전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어디, 독일은 어디, 영국은 어디, 싱가포르는 어디 이런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 반응 이론 단계에서 이미 나라별 랭킹은 결정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바로 플러저블 밸류를 만들어내는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퀘스처네어라고 하죠. 저희가 피아기나 피사 같은 코드북을 보시면 플러저블 밸류 이외에도 정말 수백 개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흥미, 뭐 너네 엄마 아빠 뭐 하시니, 너 한국에서 태어났니, 딴 나라에서 태어났니, 뭐 온갖 너네 집에 책 몇 개 있니, 너네 화장실 몇 개 있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백 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 백그라운드 퀘스처네어를 아까 말씀드린 Y 레이턴트 리그레션에다가 넣는 거예요. 즉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백그라운드 퀘스처네어들이 설명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설명 변수를 통해서 Y는 IRT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서 추정할 레이턴트 변수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하게 돼서 플러저블 밸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IRT를 통한 과정은 토익, 토플, GRE에서도 다 쓰입니다. 왜냐하면 1회차 시험 본 사람이랑 2회차 시험 본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토익, 토플, GRE 이런 데서도 다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이 피약에서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컬렉션 되는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저블 밸류에는 결측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미싱 밸류가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리터러시, 뉴머러시, APS 세 개의 도메인에서 다 플러저블 밸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 컬렉션하는 과정을 보시면 한 사람이 푸는 거는 두 개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세 개 영역을 다 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리터러시, 뉴머러시를 풀고, 어떤 사람은 뉴머러시, APS, 어떤 사람은 리터러시, APS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내가 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플러저블 밸류를 받을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을 해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하시게 되죠.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국어에 시험을 안 봤어요. 근데 나한테 국어 점수를 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수학을 안 봤는데 수학 점수를 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베이지안 띠어리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베이지 띠어렘으로 아시겠지만, 그 베이지 띠어렘에 보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가 이 포스테리어를 만드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저 빨간색 라이클리우드는 학생이 실제로 거기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APS도 풀고 리터러시도 풀고 근데 나는 뉴머러시에는 안 풀었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 파란색 프라이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백그라운드 퀘스처네어에 내가 응답한 거, 나의 흥미도, 우리 엄마 아빠 직업, 우리 엄마 아빠의 학력, 뭐 우리 집에 화장실 몇 개, 자동차 몇 개, 이런 것들이 다 저 파란색 프라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집단에 대해서 저 파란색 프라이어가 있고,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 그 문제 푼 내용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두 개를 합쳐서 노란색 포스티리어를 만들게 돼요. 이 포스티리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랜덤리 뽑힌 게 바로 플러저블 밸류입니다. 즉 플러저블 밸류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위치를 딱 찝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분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10개를 뽑아서 이 사람의 분포가 대략 여기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분포상에서 10개를 뽑아서 그 10번의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저 집단은 이렇게 생긴 분포야 라는 거를 그쪽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삐약이나 피사나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들은 라이클리후드, 빨간색 포인트가 낮아요. 실제로 토익이랑 토플 같은 것을 비교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2시간 동안 영어 문제만 풀게 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내가 영어에 대한 데이터만 2시간만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피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리터러시 30분, 이것도 30분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이 30분 동안에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는 대충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싱가폴부터 굉장히 잘 못하는 나라까지 이 전 세계를 다 아울러야 해요. 그래서 문제 풀은 굉장히 크지만 200 몇 개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개인이 응답하는 것은 뭐 30개, 40개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낮아요. 라이클리후드는 상대적으로 플랫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그 토익이나 토플에 비하면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거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 프라이어, 내가 속한 BQ 인포메이션, 나의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그런 나의 그 백그라운드 퀘스처네어를 프라이어 정보로 삼아서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를 합쳐서 포스티리어를 만들고 그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포가 하나씩 다 생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분포가 하나씩 생기면 그 분포에서 10번을 뽑아가지고 그 10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라. 그리고 그걸 합쳐라. 그게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의 그 제일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플러저블 밸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메저먼트 에러, 추정 오차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오차가 이만큼이 있는데 플러저블 밸류를 제대로 안 쓰게 되면 마치 오차가 요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오류를 범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스태티스틱스는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지만 그 말씀드린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10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서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리그레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남학생들 뭐 남학생이라 피학이니까 우리나라의 뭐 15세에서 24세 남학생들 그러면 그 15세에서 24세 남학생들을 끊어서 그 학생들의 플러저블 밸류를 10개를 그 평균을 내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값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에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스탠다드 에러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를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에서 관련을 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저블 밸류를 쓰시게 되면 그 임퓨테이션 에러, 즉 10개의 플러저블 밸류를 종합하시고 그거 플러스 샘플링 에러를 또 종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워크숍을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는 건지 더 맞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나타나서 막 말씀을 드리면 저게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약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굳이 저걸 다 열심히 해서 해야 되니? 그럴 때 좋은 것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키지를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패키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매뉴얼에 보면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씩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각각의 피학에 대한 스코어는 인디비주얼 리스판던트에 대한 스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성적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의 분포를 그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피학 스케일 점수를 플러저블 밸류 점수를 보시게 되면 200 몇 점, 뭐 400 몇 점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점수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문항 반응 이론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문항 반응 이론은 세타는 로지 스케일이에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의 그 로지 스케일이라서 그거를 선형 변환해서 이 평균이 250 그리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50인 그 어떤 임의적인 스케일로 선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데 보시면 그 코에피션트 계수가 나와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코에피션트에서 선형 변환 계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지 스케일에 있는 거에서 이 피학 스케일로 바꾸는 그 곱하기 더하기 하는 개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라서 도메인에 걸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메인에서 그 평균이 250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처럼 어떤 사람이 그 리터러시에서는 240을 받고 뉴머러시에서는 260을 받았다. 그래서 얘는 뉴머러시를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리터러시와 뉴머러시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리터러시도 평균 250, 뉴머러시도 평균 250을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너는 여기선 240이고 여기서 260이니까 네가 이걸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심사하라고 원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원고에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주 잘못됐다 싶은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세 가지 도메인을 평균을 내서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약간 학자들은 일부러 좀 못되게 미스리딩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심지어 어떤 식으로 이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를 쓰시냐면 이 세 개 도메인 리터러시, 뉴머러시, APS를 다
평균을 내서 그걸 마치 그 나라의 IQ인 것처럼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인데 약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쪽 학회에서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하는 키노트 스피치를 몇 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도메인 간의 점수들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평균을 낸다? 이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키와 몸무게를 평균 내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도메인 간의 평균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플러저블 밸류가 10개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10 개를 평균 내서 쓰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 방법 그게 바로 여기에도 어 아예 대놓고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common mistake is to compute a statistic using the average of the 10 plausible values" 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common mistake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10 개가 있으니까 10 개를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10 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10 개를 제공하는 이유는 네가 리그레션을 돌릴 거면 플라저블 밸류 1 가지고 리그레션하고 2 가지고 리그레션하고 3 가지고 리그레션하고 4 가지고 해서 리그레션 자체를 10번을 하고 그 10번을 가지고 풀드하라는 뜻입니다. 이 10개 플라저블 밸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에버리지한 다음에 리그레션 한 번 돌리는 그게 아니라 리그레션을 10번 돌리고 풀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거랑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당연히 이게 방법론이 모든 분들께서 상황이 다른데 내가 이거 10번 해서 풀다하는 방법만 하다가 '논문 다 놓치겠다. 나는 박사가 1년 더 늦어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하시는 거는 안 될 일이고요. 그냥 플러저블 밸류 1 가지고 리그레션을 한번 돌려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플러저블 밸류 1 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려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있다면 '아 이 정도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 정도의 매그니튜드가 나오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10 번을 돌려서 풀드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네.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후 어 저도 그런 질문을 지난번에도 받았었는데요. 플러저블 밸류를 보통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플러저블 밸류가 Y일 때 그렇게 당연히 하게 되는데 플러저블 밸류가 X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 그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연구 주제로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이 여기에다 정리를 해서 보여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플러저블 밸류 메소돌로지를 만든 아버지 같은 분이 로버트 미스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자사에 1985 년도에 낸 논문이 그 플러저블 밸류에서의 메소돌로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85 년, 91 년도 논문을 읽으시면 '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 통계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분야가 어디이시든 프라이머로 읽어볼 만한 한 것이 에듀케이셔널 리서처라는 데 출판된 2010 년도 이 레슬리와 유지니오와 이 마티아스가 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퍼블릭 유스 파일을 활용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10개 평균 내서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풀드해서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와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에듀케이셔널 리서처 이 세 번째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플러저블 밸류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 논문들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R과 스테이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과 스테이타를 이미 다 인스톨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미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을 텐데 잠깐 그 사이트에 같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 피악 퍼블릭 유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데이터셋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하고 들어가시면 나라별로 데이터를 SPSS 포맷하고 CSV 포맷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르다고 느꼈는데 피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런데 피악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 데이터를 주어서 나라별 데이터를 머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머지하는 과정조차 이분들이 그 리프로듀서빌리티 같은 그 측면에서 스테이타에서 데이터를 머지하는 방법, R에서 데이터를 머지하는 방법을 그 코드를 다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r로 끝나고요. 스테이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do로 끝나죠. 그래서 요거는 다운로드 2개를 다 받아 놓으시면 되고 이따가 그 제가 시연하면서 더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코드북인데요. 인터내셔널 코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막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다가 뭐 성별인데 1, 2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으면 도대체 1이 여자이고 2가 남자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런 게 너무너무 헷갈리잖아요, 당연히. 그런 자세한 정보, 코드에 대한 레이블이 이 코드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로 항상 옆에다 끼고 보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터내셔널 데이터이고 서베이 데이터이다 보니까 미싱이 결측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IRT 아까 말씀드렸던 문항 반응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 결측치를 그냥 랜덤으로 보고 미싱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라이클리우드 아까 보여드린 라이클리우드 계산을 할 때 빠지게 돼서 그 사람의 데이터는 안 쓰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 미싱이 된 거를 그냥 단순하게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틀렸다고 왜냐면 미싱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분석 툴들이 다 어려워지죠. 갑자기 다 문제없이 돌아가던 데이터 분석 툴들이 미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 에러를 뿜뿜 다 뽑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에러를 연구자가 임의대로 막 틀린 응답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라이클리우드에서 이 정답과 오답이 있는데 오답 쪽으로 하게 되면 원래 문제가 어려워야 되는 정도보다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분석을 해놓고 피합 결과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논문을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미싱 베리어블은 항상 이런 교육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싱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바이어스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유스풀 리딩이라고 해놨는데 바로 이 메소돌로지 앤 매뉴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라는 다큐멘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각각 그 주기에서 리터러시, 뉴머러시, APS라고 했을 때 그 리터러시가 당최 무슨 리터러시인지 그 APS가 어떤 APS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기별로 그 아무래도
시대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10년 전의 리터러시와 지금 2020 년도의 리터러시가 여전히 같은가?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은 해석에 유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화면으로 캡처해서 그 PDF 파일에 넣었던 게 바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매뉴얼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은 리소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매뉴얼은 꼭 확인을 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려는데 이게 맞나?' 그걸 확인해 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리포트는 지금 보시면 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피약 주기 사이클 1 에도 라운드 1, 2, 3 인가로 나눠 가지고 그 나라들이 점점 추가가 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쪼끔씩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보시면 썰드 에디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썰드 에디션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항 반응 이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챕터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분석 방법, 메소돌로지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샘플링 디자인 이런 거는 보통 그 웨스텟이라는 그 회사에서 많이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만든 것일 거고요. 서베이 웨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챕터 17에 있는 스케일링 피아 커그니티브 데이터 이게 바로 저희 팀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게 되면 IRT 그리고 레이턴트 리그레션 모델 이런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는지가 17, 18 그리고 19 까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플러저블 밸류는 컨티뉴어스 값이잖아요. 뭐 248 점, 뭐 37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레벨로 구분해서 레벨 1, 2, 3, 4, 5, 6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심지어 레벨로 분석된 걸 또 상중하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 챕터 19에 보시면 컷 스코어가 아마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저블 밸류가 몇이면 그 전후로 해서 레벨 2, 3가 갈린다 이런 정보가 다 테크니컬 리포트에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보고서에도 아마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링크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리프로듀서빌리티 측면에서 Tools for Data Analysis에서 아침에 우리 박사님들께서 소개해 주셨겠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RN Stata User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타하고 R에 대해서 R 리퀘스트 아니면 리퀘스트에 대해서 디벨로퍼들이 깃허브에서 이걸 공유를 하고 있어요. 깃허브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깃허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만큼 쓰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디벨로퍼들은 이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발견된다 하시면 여기에서 '이 라스트 업데이트가 언제쯤 됐지?' 하는 걸 보시면서 '내가 오류를 겪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오류가 겪나?' 이러면 뭔가 '패키지에 문제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서를 보면 이 프란시스코 아비사티하고 이 프랭크 호이스 이분들이 다 OECD에 계시는 이코노미스트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내추럴 랭귀지는 스테이타이기 때문에 스테이타를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빌드하시고 스테이타는 오픈 소스는 아니라서 R에서도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패키지로 만든 것이 R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R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타도 간단하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에서 CSV Country Specific, Cycle Specific 데이터셋을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피약의 데이터에 대략 제가 궁금한 우리나라 그리고 GBR이니까 영국, JPN,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USA 요렇게 5개 나라를 CSV 파일로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R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MD 파일로 드렸는데요. RMD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약간 회색 연 그레이 색깔의 요 회색 청크 코드만 돌려보면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R에서 저 R 리퀘스트 패키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액티베이트 시키셔야 되겠죠. 그때 쓰이는 게 라이브러리 R 리퀘스트라는 코드인데, 만약에 이거를 인스톨을 안 하셨으면 여기 위에 되게 얇은 노란색 라인 같은 걸로 인스톨 패키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스톨 닷 패키지 사고 그 따옴표 안에다가 R 리퀘스트 요렇게 치시게 되면 패키지가 깔리게 돼요. 그러면 패키지를 일단 까시고 패키지를 액티베이트 하실 때 라이브러리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플라이어하고 타이디버스는 이미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되게 사랑하는 툴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사랑하기 어렵긴 한데 이 R 리퀘스트도 그렇고 요런 보면 되게 조금 당황스러운 뭐 부등호 퍼센트 부등호 막 이런 거 퍼센트 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팁을 포맷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요런 타이디버스하고 디플라이어가 약간 디펜던트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개는 같이 깔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R 리퀘스트 패키지를 쓰시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여기에서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던 데이터 다운받으실 때 보면 다운로드 R 파일 to import CSV perf into R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어떤 파일이 뜨냐면 import CSV in R이라는 집 파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받게 되는데요. 그 파일을 R을 그냥 돌리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원래 쓰시는 데서 소스로 불러오셔야 돼요. 소스라는 커맨드를 쓰셔서. 그래서 소스로 해서 그 import csv in R이라는 요 R 파일이 폴더를 지정을 해서 어디에 있는데 얘를 소스로 불러와라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D에서는 요거 청크별로 해가지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 소스 파일을 이렇게 소스 파일이 돌아가게 되면 너가 그 퍼프가 어디 있는지 폴더를 로케이션을 적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아까 있던 요 데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폴더를 정보를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숏컷이 옵션 커맨드 옵션 커맨드 C입니다. 그래서 그냥 옵션 커맨드 C를 누르시고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면 바로 요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가 그 데이터 파일 안에 라벨 데이터 piak.rds라는 게 있는지 봐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를 같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아까 여기에서 아래서 여기에도 있는데요. 이게 스테이터지요. 아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있고 아까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zip 폴더에 이 import R 코드하고 요 RDS, 이 RDS는 레이블을 다 적어놓는 R 데이터 포맷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OECD에서. 그래서 요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지금 제가 퍼프 받아놓은 CSV 파일하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같은 폴더 상에다가 레이블 데이터 piak.rds 파일을 같은 폴더 상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레스 엔터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작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나라의 CSV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하나씩 읽어서 이것을 머지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에러까지는 아닌데 워닝 사인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디플라이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게 잘 돌아갔다면 여기에 오른쪽에 데이터에 피약 사이클 2 하는 오브젝트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오브젝트를 잠깐 '내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보시려면 요 사인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게 다 머지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보이고요. 아까 그 RDS 거기에 레이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딕셔너리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북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코드북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다가 궁금하면 요 딕셔너리에서 뭐 변수를 찾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국가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25,000명 데이터고 그 변수가 2,483개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뭐 우리나라랑 일본 데이터 2개만 받으셨으면 뭐 우리나라랑 일본 2개만 있어서 여기 옵저베이션 수는 훨씬 적은 뭐 한 15,000명 이내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됐고 처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싱을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싱을 함부로 다루는 게 그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코드북에서 가져왔는데 얘네들이 미싱을 어떻게 구분을 해 놨냐면 그냥 이 피리어드가 있는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터가 안 된 거.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걸 학생이나 테스트 테이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D는 don't know, N은 not started, 그다음에 R은 refused, V는 valid skip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압도적인 수치로 not administered하고 valid skip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이 2개는 missing의 랜덤으로 가정을 하셔도 됩니다. 즉 그냥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조치를 안 취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디플라이어 같은 그 타이디버스 그쪽의 그 랭귀지 약간 그 언어인데요. 피약 사이클 2라는 데이터가 아까 5개 나라의 데이터를 머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데이터 중에 B2Q1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reason for participating in training이에요. 이 변수에 대해서 테이블로 만들어라.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 그 결측치가 있으면 그 결측치를 항상 테이블에다 포함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숫자가 그냥 다 뜹니다. 1, 2, 3, 4, 5, 6, 7.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이분들이 만들어 온 NA 태그라는 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던 그 아까 미싱 변수가 2,130 이었죠. 여기 16,949네요. NA가 결측치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D가 아까 뭐였냐면 돈노였죠. D가 4명, 그다음 V 밸리드 스킵이 16,853명 요렇게 미싱이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연구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미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매뉴얼에서도 그 권유드리는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이 되는 것이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일 텐데요. 그 마찬가지로 피약 사이클 2라는 오브젝트에서 그다음에 요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사인이 있고 이제 여기 이 데이터 오브젝트에다가 R 리퀘스트를 적용을 시켜서 요런 분석을 해라 하는 코드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SVY가 돼 있죠. survey가 뭐냐면 피약이라고 인디케이트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R 리퀘스트 패키지도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게 단순히 피약 데이터만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라지 스케일 어세스먼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확장성 있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베이에다가 피약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피약에서의 그 샘플링 웨이트들을 다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샘플링 웨이트를 다 반영을 해서 스탠다드 에러 제대로
그 계산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게끔 이거를 요 서베이 피약이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임퓨테이션 에러, 샘플링 에러 이런 거를 연구자가 다 계산하실 필요 없이 요런 패키지를 통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셋업을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서베이에다가 피약을 해놓으시면 서베이에서 쓰인 샘플링 그런 웨이츠랑 그 임퓨테이션 그 플러저블 밸류로 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얘를 요렇게 이렇게 런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궁금한 에스티메이트는 평균, 민, 베리언스,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퀀트가 퀀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5니까 아마 중앙값이었던 거, 미디언일 거고요. 그 다음에 IQR은 그 박스 플럭 그리면 그 25%에서 75% 그 구간 나오고, 그거를 그 아마 포인트 9, 그러니까 상위 90%하고 하위 10%에서 또 끊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PV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그 퍼블릭 유즈 파일에 보시면 리터러시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PV 리트 1, PV 리트 2 해서 PV 리트 10까지 오거든요. 그 숫자를 여기에다 골뱅이 표시로 하면 10개 플러저블 밸류 있는데 네가 알아서 이거 다 반영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죠. 그리고 by country ID를 하면 제가 요 피약 사이클 2 데이터에다가 5개의 나라를 넣었기 때문에 요것들을 PV 리터러시에 대한 요런 에스티메이트를 나라별로 네가 계산을 해. 샘플링 웨이츠랑 그런 임퓨테이션 에러랑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요 1, 2, 3, 4, 5, 6, 7, 8, 90이라는 게 플러저블 밸류가 10개가 있으니까 얘가 10번을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반영을 해서 요렇게 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비민, PV 리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한 거는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그 문해력에서 일본은 289.19, 그 다음에 그 한국은 249.01, 싱가포르 54, 254, 영국은 271, 미국은 258.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균에 대해서 샘플링 에러와 임퓨테이션 에러를 고려한 표준 오차, 그게 바로 옆에 S2라고 표시가 되죠. 이 표준 오차가 여기에 잘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언스에 대한 거, 그리고 베리언스의 표준 오차에 대한 거. 옆으로 또 넘어가면 그 제가 요구했던 에스티메이트에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한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퀀트, 아까 퀀트에서 0.5 했었죠. 그 구간에 대한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에 IQR 그 원래는 0.25에서 0.75인데 그걸 10%에서 90%로 아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10%에서 90%에 대해서 얘가 그 구간이 몇 점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QR 09-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위 10%하고 상위 10%의 차이가 지금 일본은 124.5점이 나는 거고 한국은 132.8점이 나는 거고 여기는 뭐 161점 요렇게 차이가 난다. 요런 것들을 이 5줄의 코드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같은 거를 다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하시지 않아도 패키지를 잘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플러저블 밸류가 아니라 ICT 워크라는 그 디라이브드 변수라고 해서 어떤 변수가 있냐면 네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ICT 스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인덱스 변수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것도 다 문항반응 이론을 통해서 나온 그 WLE 값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나는 평균을 이 ICT 워크 2라는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 평균을 나라별로 구해줘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할 건데요. 아까와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플러저블 밸류를 썼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할 때 임퓨테이션 에러도 들어가고 샘플링 에러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ICT 워크 2는 이거는 그냥 BQ 그 변수이지 플러저블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에러는 샘플링 에러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임퓨테이션이 관여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ICT 워크 2가 일본은 1.7, 뭐 한국은 1.9, 싱가포르, 미국, 영국은 2.0 이상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는 요렇다. 요거를 다 계산을 자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가시게 되면 그 많이들 하시는 것이 그 나라별 안에서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게 성차 이런 거죠. 성별 남녀 격차 이런 거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피약에서 그 리터러시에 대한 평균을 볼 건데 이게 오버라는 커맨드를 써서 그 성별의 차이를 보겠다. 그래서 성별의 차이를 테스트도 해라. 그래서 그 스테이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 평균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린컴 막 이런 커맨드를 쓰셔가지고 그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테스트 키를 해놓으면 자기가 그런 월드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다 나라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P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번 분석을 하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분석한 걸 잘 종합을 해서 여기 보면 평균인데 피메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여자들의 그 리터러시의 평균은 일본에서 289, 한국에서 48, 싱가포르 52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집단, 각 나라의 여성이라는 그 하부 집단, 서브 그룹에 대한 어널러시스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도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플러저블 밸류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에러에는 임퓨테이션 에러, 샘플링 에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남자죠. 그래서 남자의 평균은 요렇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준 오차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아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테스트도 직접 해줍니다. 피메일과 메일의 차이를 평균을 이렇게 내봤더니 일본에서는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자가 0.195점 더 높은 걸로, 그 다음에 한국은 여자가 1.48점 더 낮은 걸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표준 오차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이유로 그 이메일을 했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 그게, 네. 그거는 뭐 그분들한테 이메일을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라스트 업데이트에서 디벨롭먼트나 이런 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업데이트가 최근 게 사이클 2가 그 샘플링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데이트가 3일 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됐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까서 보면 R에서 민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PV, R 리퀘스트, 에스티메이트 뭐가 있을까요? R 리퀘스트, 로지스틱도 있고 R 리퀘스트 여기 R이 있으면 여기에서 쭉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들어가시면 확인은 가능한데 아마 예 저도 그 사이클 2가 반영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R에서는 확인을 확실하지는 못하고 스테이타에서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테이타에서는 그게 확실히 왜 됐냐면 요게 업데이트 피약 사이클 2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테이타에서는 이게 확실히 반영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R에서는 그게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데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대체적으로 평균, 그다음에 그 평균 차이, 그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였고요. 프리퀀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트레이닝 액티비티에 대한 건데요. 그 트레이닝 액티비티에 대한 프리퀀시를 구해라. 그래서 앞에서는 에스티메이트에다가 민스를 주로 넣었다면 여기에다 프리크를 넣어 가지고 하면 프리퀀시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액티비티가 yes, no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no인 경우, yes인 경우 해 가지고 그 레벨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 퍼센티지에 대한 SE 스탠다드 에러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릴레이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은 그 에스티메이트에서 그 민스 부분에 CORR에서 코릴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C로 이어지는 곳에 나는 이거 다 궁금하다. 리터러시, 뉴머러시, APS 다 궁금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한 그 코릴레이션이 나오고요. 이 코릴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플러저블 밸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코릴레이션, 그 뉴머러시와 리터러시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쭉 나오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그다음 마찬가지로 뒤에는 리터러시와 APS에 대한 코릴레이션과 스탠다드 에러, 뉴머러시와 APS에 대한 코릴레이션과 스탠다드 에러가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리그레션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주말 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해 봤는데 아래서 몇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피악 사이클 2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악 사이클 2를 가지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코드북을 다운을 받아 놨는데요. 이 코드북에서 젠더, 즉 그 남자 여자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펄슨 젠더가 1이 아마 남자로 되어 있고 여기 1이 메일, 2가 피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이게 0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엔 더미 베리어블로 쓰니까 1, 2 대신에 0, 1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여기 이런 그 뮤테이트 펑션을 써서 요렇게 젠더가 2일 때는 1로 리코딩을 하고 젠더가 1일 때는 0으로 리코딩을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 그 피악 사이클 2에서 그런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df.t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데이터 똑같은 파일인데 피악 사이클 2는 건드리지 않고 왜냐면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니까 걔는 건드리지 않고 내가 df.t라는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 거기에는 요 젠더 언더스코어 이 변수를 만들어서 할 거다. 근데 요 변수는 젠더 r를 이렇게 2, 1로 되어 있던 오리지널 변수를 1, 0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구조 자체가 오브젝트를 넣고 그다음에 요렇게 표시를 하고 R 리퀘스트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R 리퀘스트를 하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지정을 해 주는 방식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R 리퀘스트하고 데이터는 저 dft로 쓸 거고 여기에다 서베이는 피악을 쓸 거고 에스티메이션에다가 LM 리니어 모델이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쓸 거고 타겟이 Y죠. Y는 이 ICT 워크 C2로 할 거고 리그레서 X입니다. X에다가는 내가 리코디드 된 이걸로 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컨트리별로 구해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는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써 놨는데 not run이라는 게 플러저블 밸류를 쓰시려면 pv 아까 리터러시였죠. pv read 해도 되고 아니면 뭐 pv num, pv aps 다 괜찮은데 그걸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순서가 estimation, linear model, y, x 이렇게 되는 건데요. x는 ICT work 2로 하고 y를 pv 리터러시로 해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하시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R에서 리퀘스트는 리그레션은 플로저블 밸류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조금 디벨로핑 단계여서 그런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할 때 그냥 그 PB값 1을 가지고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 이든 2든 어쨌든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되거든요. 하나를 골라서 요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폴드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있는지 아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R에서는 지금 플러저블 밸류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스테이타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스테이타는 저도 대학원 때 이후에 거의 한 20년 만에 써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갖고 있던 게 이 저는 박사를 15 년에 했는데 15 년에 박사 쓰면서 했을 때 버전이 13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수연 박사님이랑 말씀드리면서 "제가 버전을 13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건 좀 심하다." 그래서 저도 18을 이렇게 써 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테이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를 어 데이터에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렇게 5 개의 퍼프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스테이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돌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데이터를 머지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 import csv in stata2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다 작업을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매칭이 안 되는 것들 다 매칭시켜 놓고 뭐 변수들 다 이렇게 레이블을 다 작업을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런 해 주시면 이 import csv in stata를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잠시만요. 제가 왜 갑자기 이게 안 보이지?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어 내용이 뜹니다. "너의 파일이 도대체 어디 있니?"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그 파일 폴더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코맨드 파트에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pass entered as 요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알려주면 마치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 있는 5 개의 CSV 퍼프 파일을 하나씩 읽으면서 걔네들을 다 지금 뭐 그 변수에 맞춰서 변수 특징도 다 지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인티저였는데 스트링으로 바꾼다든지 그 변수의 특징에 맞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2 파일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그 5개 나라별로 돼 있었던 CSV 파일이 합쳐져서 여기에 요렇게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재팬이랑 그 5가지 국가들이 다 데이터가 요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또 공유를 해 드렸던 피약 이게 아니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 놨더라? 파일 오픈 네. 크리벳 피약 데이터 애널리시스 2 파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실 때 여기서 SSC 커맨드를 쓰죠. 그래서 SSC install repast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처음 인스톨을 하실 때는. 근데 이미 뭐 몇 번 하신 적이 있거나 그러실 때 제일 새 버전을 받으시려면 그냥 리플레이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시려면 코맨드 시프트 D 누르시면 맥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커맨드 요렇게 라인을 활성화하시고 커맨드 시프트 D 누르시면 만약에 선생님들 컴퓨터에 아직 그 리퀘스트 패키지가 인스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로 인스톨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all files already exist and are up to date 했으니까 이제 할 준비가 됐다. 요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싱 데이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씩 코맨드가 다르니까요. 아래서는 테이블이었는데 여긴 태뷸레이시고 그다음에 미싱을 알려줘라. 그래서 태뷸레이트하고 요렇게
하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인데 얘는 이미 그 미싱을 똑같이 돈로는 4명, 그다음에 밸리드 스킵은 16,800명 요거를 미리 처음부터 또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얘가 그 미싱이 잘 맞는지 요런 거를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아까 아래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R에서만 R이 맨 앞에 대문자 R이 하나 더 붙는 거고 여기는 그냥 R 리퀘스트가 아니고 그냥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피약하면 요게 바로 그 서베이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피약하고 콤마를 하신 다음에 에스티메이트에다가 민스, 평균을 원하시면 민스를 하시면 되고 코릴레이션을 원하시면 코릴레이션을 하시면 되고 리그레션을 원하시면 레그를 넣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에스티메이트하고 민스를 하고 플러저블 밸류 리터러시에다가 10개를 다 종합을 할 때는 골뱅이 표시를 하면 얘가 알아서 다 종합을 해주고 뉴머러시도 같이 봐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별로 보고 나한테 그거를 그 나라별로 보여줘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에피션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제대로 잘 나오고 스탠다드 에러가 그 샘플링 에러, 임퓨테이션 에러가 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그 커먼 미스테이크대로 10개를 그냥 평균을 내서 요걸 하셨다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코에피션트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을 거고 아마 차이가 있어도 아마 소수점 2번째, 3번째 자리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나는 것은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렇게 10개를 평균을 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스탠다드 에러가 확 작게 나와요. 뭐 그 작게 나온다는 게 막 3이 나올 게 1이 나오고 0.5가 나오고 이럴 건 아니지만 뭐 3이 나와야 되는데 2.4, 2.5 뭐 요런 정도로 언더 에스티메이트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코렉트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코릴레이션도 이렇게 하시면 그 코릴레이션 자체도 그 나라별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젠더 리코드도 여기서 똑같이 젠더 리코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아까 아래서는 그 플러저블 밸류를 리그레션을 10개를 해서 풀다는 데서 에러가 났었잖아요. 근데 스테이터는 안정적으로 그게 잘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7, 18, 19번에 보시면 리그레션을 돌린 건데 리퀘스트, 피약, 에스티메이트, 리그레션 하고 리터러시에 대해서 내가 X는 젠더 리코드를 할 거고 바이 컨트리 베리어블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얘를 돌리게 되면 아직도 얘가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별로 얘가 그냥 알아서 제가 이거 한 3가지 리그레션을 지금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지금 컨트리 아이디별로 젠더 그 리코드한 0일로 리코딩한 성별 변수하고 ICT 워크는 컨티뉴어스니까요. 걔네들에 대한 코에피션트하고 스탠다드 에러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results에다가 add r 스퀘어를 해라. 그러면 네, 이 R스퀘어 그 설명력이 여기 마지막에 ER2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계속 자꾸 그만 네, 말을 안 듣, 네.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R스퀘어도 여기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히 제일 기본적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X가 2개인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헬프 리퀘스트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정말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 하게 되면 처음에 피약하고 서베이를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약도 있고 피사도 있고 탈리스라는 그 OECD에서 하는 그 비디오 찍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SVY names 여기를 가시게 되면 여기에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여기
올이라는 거는 피약 옛날 그 버전이거든요. 그런 성인 문해력 검사에 1990년대 초반에 했던 그런 것들, IALS도 피약 이전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팅 사고 능력, ICILS, 뭐 IELS, 피약, 펄스, 피사, 그다음에 뭐 여기 아마 그 유럽과 관련된 거나 소셜 이코노미 이런 것들, 텔리스도 다 있고요. 팀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베이 인디케이트를 지정을 제대로 해주시면 자기네가 그 뒤에서 알아서 그 스탠다드 에러를 샘플링 에러랑 임퓨테이션 에러를 잘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거고요. 에스티메이트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뭐 그 리그레션하고 코릴레이션하고 민스하고 뭐 이런 것 정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민스, 프리퀀시, 코릴레이션, 서머라이즈, 퀀터블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찾아가지고 여기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하시면 응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